자, 여러분,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스무리한 게 언제 생겼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가 왜 생겼을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숫자를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계산할까 이런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사용되던 숫자 계산하는 기계가 있어요. 주판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판이 혹시 요즘 학생들은 주판이 뭔지 아나 모르겠네. 내가 어렸을 때 주판 학원도 다녔습니다. 이렇게 뭐 1 더하기 1이요, 2394요, 6745요, 막 더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뭔가를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숫자를 계산할 필요성이 역사적으로 뭐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있어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찰스 베비지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1800년대 초반에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계산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뭐 찰스 베비지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웹에서 이런 기계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아닌 것 같아요. 덧셈, 뺄셈, 곱셈 하는 계산기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계산기예요. 기계입니다. 기계. 이거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앞에다가 다이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더해야 될 내용, 더할 내용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빙글빙글 돌리면은 얘네들이 찰칵 움직이면서 밑에 숫자가 따닥 나와요. 와, 황당하죠? 이런 기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이 찰스 베비지는 이 기계를 갖다가 완성을 하지는 못했답니다. 완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시도가 돼서 1900년대 초반에 실제로 기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아주 뭐 관공서라든지 중요한 덧셈 혹은 곱셈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 기계가 비싸더라도 이걸 사서 진짜 썼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기계 가지고 덧셈하고 뺄셈하는 걸 만들었더니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지만 로그자 같은 것도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로그 값이 막 숫자로 나오고 막 하는 것들도 보면은 옛날부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컴퓨터랑 관련되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동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과학기술의 발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컴퓨터의 발전도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편 적국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게 후보자가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튜링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사용되던 애니그마라고 하는 그 암호 기계를 갖다가 해독을 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튜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선구자적인 작업의 결과를 뒤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기계식이 아니라 또 심지어 기계식 다음에는 전기식도 있었어요. 전기식도 아니라 전자식 컴퓨터가 이제 드디어 발명이 되게 됐다 하는 거죠. 그 컴퓨터가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와, 이거 뭐 엄청나게 덩어리는 큰데, 30년 전에 어떤 그 우리 AT라고 하는 컴퓨터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도 용량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뭐 집채 많은 컴퓨터였답니다. 여기서는 뭐 키보드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스위치도 별로 없고, 여기 이 아줌마들이 그냥 지나가는 가정부 아줌마들이 아닙니다. MIT 대학에서 석사, 박사 받은 아줌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뭘 이렇게 막 꼽습니다. 막 여기 배전선 있죠, 그죠? 배전선을 갖다가 막 여기다 막 여기저기 막 꽂아요. 여기다 꼽는 이유가 뭐냐면 0과 1을 갖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진공관으로 돼 있고, 진공관이라고 하는 건 전구 담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0이냐 1을 나타내는 한 개의 이진 숫자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런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무슨 랭귀지가 사용이 되느냐? 지금처럼 C 랭귀지라든지 뭐 C++ 이런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엄두를 낼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이때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01, 01, 00, 01, 01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었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1세대 언어다라고 합니다. 1세대 언어. 보통 기계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머신 랭귀지다라고 합니다. 와, 기가 막히죠?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0101을 보고 여기 계신 이 아줌마들이 가서 이렇게 막 꼽는 겁니다. 어디 01, 01, 01 막 꼽아주는 거예요. 꼽아주고 나서 여기 있는 버튼 하나를 쾅 누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여기에 01, 01, 01, 01 결과도 01, 01로 나옵니다. 이진수로 나와요. 01, 01로 쫙 나오면 이제 그걸 이제 수학자들 아주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쭉 받아 적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겁니다. 와, 굉장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그럼 한 500명 됐을까요? 그 500명도 대충 다 뭐 MIT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옥스퍼드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천재들이나 이런 일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아무 학생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배우려고 와 있으니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프로그램 한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월급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01, 01, 000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조금 발전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프로그램 못 짜겠구나.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계의 어려운 점을 갖다가 사람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은 게 이제 새로운 랭귀지입니다. 우리 2세대 언어다라고 하는데 어셈블리 랭귀지다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어. 어셈블리어의 특징은 이제 더 이상 숫자로 프로그래밍을 안 한다는 거죠. 01, 01 이렇게 안 하고 기호를 쓴다라고 하는 게 어셈블리 랭귀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엉터리였는데 대충 이렇게 이거 잘못 쓴다고 스펠링이 틀렸네. 스펠링 틀렸지만 대충 이런 뉘앙스로 뭔가 여기 0101보다는 조금 뭐가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거죠. 이렇게 기호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셈블리 랭귀지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심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점이 특징입니다. 어셈블리어랑 기계어랑 좀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요. 기계어의 한 줄은 어셈블리어 한 줄과 1대1 대응이 됩니다. 여기 기계어 한 줄을 갖다가 이 어셈블리어 한줄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어셈블리 랭귀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컴퓨터에 보면 이제 뭡니까? 안에 CPU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죠. 그죠? Central Processing Unit. 그 CPU가 우리가 명령하는 모든 그런 내용을 막 실행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장치인데 이 C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령을 막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명령어가 기계어라는 겁니다. 자, 요지가 뭐냐?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기계어예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기계어일 뿐이고 여기 있는 어셈블리는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거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이렇게 어셈블리 랭귀지를 막 작성한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랭귀지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그램했다 해서 CPU가 이걸 알아듣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셈블리어로 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셈블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셈블러.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셈블러. 어셈블러가 뭐라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뭐하는 소프트웨어라고요? 어셈블리 랭귀지를 랭귀지를 뭐로?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어셈블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어셈블러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걸 입력으로 해서 어셈블러가 번역을 해서 기계어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기계어를 갖다가 컴퓨터에 탑재를 하게 되면은 CPU가 이걸 해석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결과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어셈블러 이거 뭐라고요? 하드웨어라고 소프트웨어라고요. 소프트웨어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소프트웨어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어셈블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계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든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어셈블리어도 나름대로 기계어보다는 좀 훌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서도 프로그래밍 하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고 컴퓨터의 어떤 유용성이 검증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 자주 사용해야 되겠고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려니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되겠고 이래가지고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더 세련된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언어가 도래를 하게 된 겁니다. 3세대 언어는 우리가 보통 고급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 High Level Language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충 뭐 C 랭귀지 볼 때 이런 거 쓰죠. 뭐 인티저 뭐 어떤 변수가 인티저다, 데이터 변수다, 해어는 뭐 이거 데이터 플러스 100을 해라 이런 거 하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언어를 갖다가 고급 언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급 언어가 1960년대에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덕에 이런 고급 언어가 만들어진 덕에 여러분도 혹은 나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먹고 살 여지가 생긴 겁니다. 솔직히 나도 만약에 1세대 언어로 프로그래밍 해라 그러면 나는 취업 못했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셈블리어 정도는 그래도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좀 뭐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배울 여지가 있겠지만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또 할만은 합니다. 사실 우리 컴퓨터공학과에서도 한 20년 전에는 이 수업 시간에 우리 2학년 1학기 때 어셈블리 랭귀지를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 자체가 사용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즘은 안 가르치는 편입니다. 자, 이런 걸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고급 언어.
고급 언어에 무진장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 초창기 나온 고급 언어인데요.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포트란. 이거는 주로 과학기술 계산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던 그런 랭귀지입니다. 내가 대학교 때 맨 처음 배운 랭귀지가 포트란이에요. 그 다음에 코볼이라는 랭귀지 있습니다. 코볼은 보통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랭귀지입니다. 자, 파스칼. 아주 범용 랭귀지입니다. 뭐 사무용이든 계산용이든 뭐 아무거나 쓸 수 있게 하면서 이 포트란이랑 코볼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 많이 개선시킨 랭귀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랭귀지였었어요. 이것도 C 랭귀지,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C 랭귀지. 대충 이런 랭귀지들이 언제 생겼냐면 60년대 말에 생겼습니다. 그럼 벌써 나이가 얼마면 50대가 되는 나이를 갖는 이런 랭귀지들입니다. PL1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이제 사무용 소프트웨어 만들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랭귀지를 만들었고, APL 어떤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 만들 때 쓰는 랭귀지입니다. 리스프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펑셔널 랭귀지라고 함수적인 랭귀지라 그러는데 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만들 때 사용됐던 랭귀지입니다. 프롤로그라고 하는 랭귀지 있습니다. 이거는 라직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인공지능 만들 때 쓰는 랭귀지입니다. 랭귀지들이 아주 복잡한 거 여러분들 보면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복잡해요. 어떤 거는 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떤 참신성을 갖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C 랭귀지를 마스터하고 한 다음에 다른 랭귀지 어떻게 생겼는가 슬쩍씩 한 번씩 뭡니까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 슬쩍 훑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언어를 뭐라 그런다고요? 고급 언어다. 만약에 그래도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 고급 언어 컴퓨터 CPU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 언어로 짠 소스 프로그램을 뭐로 바꿔줘야 되느냐? 요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기계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언어로 짠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뭐냐?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컴파일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컴파일러가 소프트웨어라고요? 하드웨어라고요?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0101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예요. 컴파일러 소프트웨어인데 무슨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냐?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C로 작성된 프로그램, 포트란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볼로 작성된 프로그램, 이렇게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 컴파일러가 쫙 입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계산을 한 다음에 기계어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우리는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컴파일러가 있어야지 우리가 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가 있지 컴파일러가 없으면 작동 못 시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컴파일러 갖다 써야 됩니다. 자, 뭘 갖다 쓸 거야? 원래 나는 수업 시간에 이 컴파일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을 내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회사에서 그걸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가지고 C랭귀지를 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거 쓰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정책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뭐 약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집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데브 C++를 쓰겠습니다. 데브 C++. 여러분들 1학기 때 데브 C++ 가지고 프로그래밍 했었죠, 그죠?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나중에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두 줄에 영어 썼는데 요거 데브 C++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주소입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대충 여러분이 인스톨 해라 이렇게 하면은 다운돼 가지고 요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요런 아이콘 요거 DVC++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데브 C++ 요 깔아놔야지 다음 시간 우리 프로그래밍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꼭 깔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깔면 됩니다. 자, 그런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 언어로서 이제 여러분들 차후에 뭐 이번 학기랑은 관계없는데 차후에 C 랭귀지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랭귀지를 배워야 될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배워야지 회사에서 월급 받고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바입니다. 자바. 실제로 요즘 세상에 사용되는 대부분 랭귀지는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밑에 있는 것들인데 왜 C를 배우느냐? C 랭귀지는 지금 나이도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약간 50살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50살 정도 됐고 자바는 나이가 대충 한 20대 정도입니다. 이 나이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얘는 20대 중반 정도고 50살. 그러면 기왕에 20대 중반 된 거 얘만 사용을 하지 뭐하러 이 노인네 C 랭귀지 C를 배우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거나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자 자바가 상당한 부분 밑바닥에 하는 부분은 C 랭귀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를 배우는 겁니다. C 랭귀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C++에서도 C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C#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도 C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자바에서도 그렇고 오브젝티브 C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C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C 랭귀지를 배우면서 C 자체를 100% 이해를 해가지고 C 프로그래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좋고 차후에 이 C 랭귀지가 다른 랭귀지 배우는데 기초가 된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를 해가지고 꼭 배워야지 이거 모르고선 다음 진도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프로그래밍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AI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 이제 이세돌 이제 바둑 잘 두죠, 그죠? 근데 AI랑 한판 붙어가지고 AI한테 졌습니다, 그죠? AI한테 알파고라고 하는 AI한테 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제 뛰어난 기능을 제공을 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인식하게 돼서 많은 관심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AI도 결국은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프로그램을 C 랭귀지도 짤 수도 있어요. 사실 한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이제 AI라고 하는 게 그런 분야가 생겨났는데 과거에는 AI를 C 랭귀지로 짜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IT랑 관련되는 어떤 업무를 할 때는 무조건 프로그래밍이 기본이고 그 프로그래밍 중에서 또 기초는 이제 C 랭귀지다. 이 점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AI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프로그래밍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인데요. 2학년 2학기 때 있는 자료 구조랑 3학년 때 수업하는 알고리즘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습득을 해야지 됩니다. 아주 그 중요한 프로그래밍 짠 기술을 갖다가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 걸 습득을 해야지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 AI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사실 수학입니다. IT가 웬만하면 이제 수학이 잘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일상에서
구현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수학이 크게 필요 없는데 요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그런 업무가 있다든지 그런 직종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해서 하기 싫은 수학 같은 것도 해야 된다. 그런데 참고로 AI 분야 말고 일반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는 수학이 크게 필요 없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역사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강의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